年だぞ。俺が一体どんな気持ちで過ごしたか。神の騎士団出るぞ。あ、待てロックス、邪魔だロジャー。 지난화 표지 연재 야마토는 키코와 함께 웨스트 블루 출생이자 링고에서 자란 영웅의 묘를 방문했는데요. 이어 그는 당시 마을을 지키기 위해 카이도와 싸웠지만 시체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며 키코와 함께 참배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카이도와 싸운 영웅이 존재했던 가운데 이번 표지 연재에선 영웅의 이름이 공개되었고 바로 그 묘지에는 고즈키 모리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처럼 정의의 해적이 이곳에서 잠들었다는 묘비명과 함께 고즈키 모리아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고 이어 그 묘비명의 주인이 바로 칠무에였던 게코 모리아로 밝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이후로는 성에 있는 이름을 게코를 뒤집게 된다면 코즈키가 될 수 있고 이어 모리아는 50년 전 웨스트 블루에서 태어나 자란 출신이기 때문에 표지 연재에서 공개된 정보와 일치. 이후 와노쿠니로 돌아온 모리아는 당시 나라를 위협했던 카이도를 상대로 일본도와 비슷한 검을 들며 전투를 펼쳤습니다. 결국 모리아는 동료들을 전부 잃은 채 카이도에게 패배했고 이후 시모츠키 류마의 묘지 훼손 소동의 주범이 되는 등 앞으로 모리아에 관한 수많은 정보와 복선들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와 그 시절 록스의 적단은 결성된 지 2년 만에 수많은 범죄 기록을 남겼고 이어 지금의 소동을 지켜보고 있던 오르성은 마침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당시 오르성은 하랄드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기 위해 록스를 죽인다면 그 즉시 엘바프를 세계 정부에 감행시키겠다는 거래를 제안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랄드의 선택이 남겨진 가운데 40년 전 최강의 해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로저는 오로젝스노에서 샤쿠야쿠가 구사의 적단을 그만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이어 로저는 샤쿠야쿠를 마지막에 만났을 때 그녀가 병에 걸린 것 같다며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반면 샤쿠야쿠는 구사의 적단을 그만둘 때 편지로 레일리를 만나러 가겠다는 내용을 남겼었지만 레일리는 그 누구에게도 억압받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드러냈고 결국 로저는 해적섬에 있는 샤키의 술집에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시각 신의 기사단이었던 피거랜드 갈링은 오르성과 대화 중이었고 이어 갈링은 임무 중에 짧게나마 지냈던 섬 바로 갓벨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갈링은 갓벨리의 사람들을 세계 정부에 감행시키려 했으나 불가능했다고 말하며 갓벨리에는 천령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자원이 풍부하게 있다는 특징을 소개했고 더불어 그중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위대하신 분도 분명 기뻐할 거라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갈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2년 후 인간 사냥대회는 바로 갓벨리에서 개최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했고 다시 돌아와 현재 해적섬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샤키를 만나기 위해 결국 로저의 적단이 록스의 적단의 본거지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훗날 대해적 시대의 전설이 될 로저의 적단과 록스의 적단이 충돌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 샤키는 해적섬의 특징을 염두하며 자신의 바를 방문한 해적들은 가게 안에서 싸우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때문에 이곳에서는 강한 해적들이어도 싸우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어 당시의 샤키는 록스가 아주 행복해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자 이제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라는 농담을 던지게 됩니다. 한편 샤키의 질문에 옆에 있던 빅맘은 이내 큰 웃음소리를 냈고 이어 현재 록스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던지자 록스는 그건 비밀이었다며 언성을 높인 채 당혹스런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반면 그 자리에 있던 흰수염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이었고 이어 옆에 있던 스튜시가 정말 모르겠어라는 물음과 함께 흰수염을 바라봤고 나아가 록스의 행복한 표정으로 봤을 때 여자가 생긴 것뿐만이 아닌 분명 아이도 함께 태어났을 거라며 날카로운 여자의 직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선장 록스에게도 점차 변화가 생기고 있던 시절 이내 로저의 적단이 뱀의 꼬리처럼 모인 해적들을 날려버린 채 술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때문에 주점 안에 있던 해적들은 로저의 적단이 해적섬에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며 사진을 찍게 되었고 이어 록스는 그런 로저에게 다가섰는데요. 한편 록스는 로저를 바라본 채 이곳은 자신의 섬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 하는 거냐며 신경전을 벌이자 로저는 이곳은 샤키의 주점이기에
손님들끼리는 싸우면 안 된다며 록스를 무시했습니다. 한편 샤키는 로저가 나타나자 레일리도 함께 왔는지 물었지만 현재 레일리가 샤쿠야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기에 배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들려주자 이내 샤키는 슬퍼하며 결국 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저와 록스의 만남은 갓벨리 이전 이미 해적섬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반면 로저가 돌아간 뒤 록스는 다시 한번 엘바프로 이동했지만 결국 하랄드는 친구를 배신하기로 마음먹으며 자신을 찾아온 록스를 죽이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렇게 패왕색 패기를 지닌 록스와 하랄드가 엘바프 명기에서 격돌했고, 이어 그 싸움을 지켜보던 하이루딘과 로키는 패왕색에 뿜어져 나온 충격파에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록스는 진정한 친구라 생각했던 하랄드가 결국 자신을 공격하자 다른 사람도 아닌 너가 정부에게 조종당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반면 하랄드는 자신도 처음엔 주저했었다며 친구를 죽여서라도 이루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갈등했었다는 진심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록스는 헛소리는 집어치우라며 결국엔 놈들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하랄드에게 바보 같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어 패왕색 패기의 위력을 높인 채 강한 일격으로 서로를 공격했지만 끝내 상대를 죽이고 싶은 일격이 아니었기에 둘의 승부가 무승부로 끝이 나게 됩니다. 반면 록스는 이걸로 우리의 우정은 끝이라며 더 이상 너를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말하자 이내 하랄드는 자신은 소중한 백성들의 왕이라며 너같이 패망할 운명인 악당에게 기댈 수 없다는 생각을 언급했습니다. 두 사나이의 기묘한 우정은 승자 없이 막을 내리고 말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다. 그 사건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결국 둘의 우정이 끝이 났지만 그럼에도 로키는 록스가 엘바프에 방문할 것을 기대했기에 록스에 관한 신문을 해안가에서 읽게 되었고, 다시 시간이 흘러 39년 전 웨스트 블루의 갓벨리, 빨간머리 여성이 유모차에 2명의 아이를 태우고 산책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어 섬의 주민들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엄마처럼 빨간 머리를 가졌다는 반응을 보였고, 나아가 아빠가 없다는 걸 알게 된 주민들이 아이들을 잠시 돌봐주겠다 말하자 이내 붉은 머리의 여자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2명의 아이 샹크스와 샴록의 이름을 소개하는 마지막 모습을 끝으로 이번 원피스 1158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먼저 이번 화의 주요 장면을 살펴보면 바로 갓벨리 사건이 벌어지기 전 로저와 록스는 이미 해적섬에서 마주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건데요. 때문에 로저가 갓벨리에서 등장할 당시 1년 동안 기다렸다는 의미는 바로 샤키의 주점에서 결판을 벌일 수 없었기 때문에 잠시 미뤄진 둘의 승부였다는 말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록스는 갓벨리 사건 이전 로저가 아닌 자신의 친구이자 배신자가 되기로 한 하랄드와 결전을 펼쳤고, 결국 둘의 승부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우정이 한 번에 깨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록스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선 하랄드가 특수한 열매를 먹어야 했지만 더 이상 록스는 하랄드에게 동료를 제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에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한 계획의 수정도 필요했습니다. 결국 록스의 최후가 다가올 갓벨리 사건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 시각 갓벨리에선 샹크스와 샴록의 어머니가 최초로 등장했고, 이어 갈링은 이모가 기뻐할 만한 무언가를 갓벨리에서 발견했다 말했기 때문에 로저와 가프가 동맹을 맺어야만 했던 진짜 이유와 록스의 최후, 그리고 운명의 아이 샹크스에 남겨진 떡밥이 다음 원피스 1159화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